KF-21 성능 검증 본격 진행. KF-21 전투기 생산구 호기 조립합니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최초 비행 성공하며 본격적인 성능 검증이 시작됐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공군 제3훈련 비행단 사천에서 열린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위 최초 비행 성공 기념식을 가졌다. 한국형 전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이하 KAI 주관으로 한국 인도네시아 이하 인니가 공동 개발하는 4.5세대급 첨단 전투기로서 2016년 개발을 착수해 지난해 CJ 1호기의 조립을 완료해 출고했고 이후 각종 지상시험 및 비행 준비 절차를 거친 후 지난 7월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 한국형 전투기의 최초 비행 성공은 안전한 비행과 이착륙이 가능함을 확인했다는 의미이며 비행시험 단계로 진입해 본격적인 성능의 검증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개발 과정에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 공군은 훈련기부터 연공수호, 전투기까지 국산 항공기로 수행하는 항공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음은 물론 세계 속의 강군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또한 국내 항공기술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전투기 개발과 성능 개량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어 미래 항공 우주 시장의 선진 대열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같은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년간 KF-21 개발을 위해 헌신해온 KAI와 방위사업청, 공군, 협력업체, 학계와 연구소에 감사한다. 며 KF-21 이 미래전장을 지배하는 연공수호의 주역이자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또 CJ2에서 6호기는 올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에 투입될 계획이며 이 천여회의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시연평가를 진행하여 체계 개발을 완료한 뒤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양산을 통해 공군에 전력화할 예정이다. 2. KF-21 비행 본격화. 여름 전에 군소홍보상법 통과 절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이하 KAI 사장 취임 후 첫 언론간담회가 지난 12월 20일 KAI 개발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F-21 보람의 비행시험에 따른 소음 대책이 화두가 됐다. 이날 KAI는 지역 언론인들에게 KF-21 비행시험 계획과 진행사항, 소음 관련 대책 추진 현황, 지역 협력업체와 상생 계획, 사회공헌 활동 등을 소개했다. 현재 KF-21은 기상 상태를 고려해 며칠에 한 번씩 2에서 3회 비행하는 정도이지만 내년 여름이 되면 비행시험이 하루 최대 10회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KAI는 지난해 12월부터 소음대책 TF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사천시 주관 KF-21 소음 피해 대책협의체 사전회의에 참석했다. KF-21은 CJ6호기까지 제작됐으며 2026년 6월까지 2200여 회 비행시험을 진행한다. KAI에 따르면 올해 7월 19일 CJ 1호기 최초 비행 이후 5개월 동안 총 60회 정도 비행을 마쳤다. 그동안 초기 비행 건전성, 항공기 안전성 확인, 시험을 진행했으며 영역 확장, 고도, 속도, 기동 능력 등 순차적 확장, 성능 검증, 비행 성능, 조종 특성, 항공전자, 세부 계통 검증, 무장적 합성, 중거리, 단거리 공대공 무장 분리, 발사시험 등 시험을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이하 KAI 사장 취임 후 첫 언론간담회가 지난 12월 20일 KAI 개발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강구영 사장은 하영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가 있으나 언제 통과될지는 알 수 없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방위산업진흥회 등과 함께 개정안 국회 통과를 건의하고 있다. 여름 전에는 통과가 절실하다. 위원실 주관 국회 세미나 등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KAI는 읍면 이장단과 주요 민원인들에게 시험 비행 시간 사전 문자 통보를 하고 있으며 이착륙 시 소음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또한 KAI는 인근 주민회사 초청 행사, 지역활동과 주민행사 지원, 주민 애로사항 청취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 사장은 당면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조직 슬림화와 긴축 경영, 새로운 비전과 연계한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강 사장은 생산 제조 분야를 공고히 하여 KF21, LAH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며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10에서 20년 후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현재 다소 어렵더라도 R&D 투자를 적극 늘리겠다. 6세대 전투기, 수송기, 미래형 항공기체, AAV, 차세대 고기동 헬기, 초소형 위성 등이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은 조종사 출신인 강 사장 본인이 직접 챙겨 국산 항공기 수출 부흥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강 사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관 방산 수출 전략 회의를 KAI에서 개최한 것을 두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범정부 방산 수출의 지원 체계가 마련되고 있어 수출 활동에 상당히 고무적이다. 라며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때에 그 한 축을 KAI가 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사장은 대형 사업 투자와 수출 확대를 통해 KAI를 세계적인 항공우주 기업으로 키울 것이라며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도전적인 KAI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약 3천만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데 이어 16일 약 2천만 원 규모로 추가 매입했다. 그는 책임 경영의 솔선수범으로 경영진 월급 10% 자진 반납을 끌어내는 등 효율 개선을 통해 55억 원을 절감하기도 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최근 불거진 한화의 KAI 인수설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강 사장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전력을 민간업체에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강 사장은 만약 한화로 가게 되면 항공우주 분야 100%를 민간기업이 독식하는 형태가 된다. 과연 돈이 안 되는 군수를 할까 하는 걱정이 있다. 면서 한화 또는 민간기업의 KAI 인수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3. 중국 전투기 조종사 훈련 기간 50% 단축. 속 빈 항공모함 채우기. 중국이 전투기 조종사 훈련 기간을 최근 최대 절반가량 단축했다. 미국에 여전히 뒤처진 함재기 운용 능력을 따라잡겠다며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5일 스자장 공군 비행사관 학교에서 중국의 제2-10 전투기로 훈련을 받은 첫 번째 조종사 후보생들이 정규 훈련을 모두 마치고 최근 실전 배치됐다고 전했다. 제210은 중국이 독자 개발해 2005년 실전 배치한 다목적 전투기로 미국의 4세대 전투기인 F-16 전투기와 동급으로 간주된다. 중국 공군은 2020년 CJ6 등 구형 훈련기 대신 J-10을 새 훈련기로 도입해 조종 운용을 실시하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과거 전투기 조종사 생도들은 비행 훈련을 4에서 6년가량 해야 했지만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 도입으로 3년으로 단축됐다. 며 중국이 전투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데다 훈련 기간도 줄어들면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항공모함은 있는데 함재기가 부족. 조종사 훈련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것은 항공모함 함재기 수요와 무관치 않다. 중국은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2012년 취역한 이후로 산둥함, 푸제남까지 지난 10년간 세 척의 항공모함을 건조했다. 하지만 항공모함의 핵심 전력인 함재기와 함재기를 운용할 숙련 조종사 부족에 시달려왔다. 일본의 2022 방위백서에 따르면 랴오닝함은 주력 함재기인 제25를 24대가량 실을 수 있다. 산둥함은 30에서 36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지만
중국이 현재 운용 중인 제-25 규모는 두 항공모함의 탑재량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랴오닝함의 첫 번째 야간 이착함 공식 훈련은 취역 4년 뒤인 2016년에 야 실시됐는데 이 역시 숙련된 함재기 조종사 부족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모함은 내놨는데 탑재할 실제 전력은 불충분하다는 얘기다. 중국 항공모함이 미국 등 서방에서 속 빈 강정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이유이기도 하다. 해군 조종사 후보생 41%가 함재기 자격. 이 때문에 중국군은 최근 수년간 함재기 조종사 모시기에 열을 올렸다. 해군 조종사 양성기관인 해군항공대학은 수년 전부터 베이징대, 칭화대 등 명문대와 협력하여 전투기 조종사 후보생을 모집했다. 해군은 최근 웨이보 공식 계정을 통해 올해 예정된 전투기 조종사 후보생 모집을 마쳤다. 이들 중 약 41.5%가 함재기 조종사 훈련 자격을 갖췄다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는 전자전 장비를 갖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제남까지 등장하면서 더 다양한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조종사가 필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4. 남중국해서 중국 전투기 6m 이내 접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29일 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1일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전투기가 미 공군 정찰기에 20피트, 약 6m 이내로 접근했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중국군을 비판했다. 성명에 따르면 미 공군 정찰기 RC-135가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통상적인 임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던 가운데 중국 전투기 J-11이 초접근했다. 사령부는 RC-135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당시의 영상도 공개했다. J-11로 보이는 항공기가 가까이 다가오자 정찰기는 아래로 비행하며 충돌을 피했다. 사령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가가 국제공역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국제법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월 하순 캄보디아에서 열린 미중 국방장관회담에서 중국군 항공기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점 더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어서 우려한다고 말한 바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중 대화 루트를 유지해 군사 충돌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극심한 미중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